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소설가 문지역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문지역 소설 3개를 얘기할 정도로 문지역 작가의 소설을 집중해서 읽은 것은 아니고, 요것은 이제 사감이 들어가 있는데, 2004년도 1학기 저의 첫 강의인데요. 인생의 그 러시아 명작의 이해였는데, 제가 그 강좌에 애착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첫 강의였으니까. 그때 그 첫 학기에 인상적인 학생들이 많았는데, 혹은 제가 첫 강의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제 애정을 많이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영문과 학생이었는데, 그 발표는 체육에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을 했었는데, 어떤 심리학자의 그 글, 도식, 이론을 인용해 갖고 와서 그거를 분석을 했었어요.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에 보고서를 낼 때 자기 소설 쓰고 싶다고, 소설 써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체홉의 우수를 패러디한 소설을 냈어요. 아마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내고 그것도 그걸로 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성실했거든요. 느낌이 따분하고, 옆에 친구로 있고 후배로 있으면은 안 친했을 것 같이 그렇게 지루한 느낌을 주는 남학생이었는데, 이제 학생으로 왔으니까요. 자, 그랬는데 그 소설이 내용이 뭐냐면, 그 최후배 우수가 마부 이야기예요. 마부가 그날 아들이 죽었거든요. 되게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 슬픔을 이제 해소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님들한테 털어놓는데 아무도 그 고통에 동참해주지 않고, 일이 다 끝났을 때 그 이제 말을 풀고 말을 상대로 자기의 슬픔을 이제 하소연하는,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한 이제 소설인데, 그것을 번안했다고 해야 되나요? 택시 기사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제 그런 거였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메일을 썼었는지는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번에 제 소설에 발문을 써줬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쓴 답장까지 갖고 온 걸로 봐서 메일을 썼고, 제가 답장은 물론 했겠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좀 저도 나름 감동했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추억은 그런 거였고, 그 친구가 선생님은 소설을 쓰시면 레이먼드 카보를 아시겠네요, 이런 말을 해서, 아, 그게 메일의 내용이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때 레이먼드 카버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뜨끔해가지고, 아, 레이먼드 카버 정도는 알아야 되나 보다 해갖고 이제 막 찾아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는 그 친구를 더 만나지 못했고요. 극까닭은 이거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마지막 학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졸업해서 나간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문지역 작가의 궤적은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았고요. 흘러서 세월이, 얘가 소설가가 된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읽은 문지역의 소설은 요거예요. 피해 도시인데, 은행나무에서 나왔고, 문지역은 요거를 보면 이제 느낌이 오는데, 이른바 순문학이라기보다는 장르문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이거를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 강의실에서 받았던 느낌대로 굉장히 깔끔하고 성실하고 짜임새 있고, 그래서 매력이 없는, 솔직하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영문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소설은 잘 이렇게 감흥이 안 돼가지고 그냥 진짜 읽어야 되는 그 태수치도 잘 못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소설을 쓰니까 재미는 물론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따분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재미없는 따분한 영문과 모범생 느낌의 그런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웰메이드 소설이다라는 느낌은 이제 확 줬는데, 많이 팔리고 반응이 좋기를 마음으로 뭐 뿐만 아니라 대놓고 샀으니까, 제 돈 주고 샀으니까요.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쓴 소설들을 찾아보니까, 요거 그 비블리온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고요. 이 체이서는 그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라는 PKD, 필립 K 딕의 소설이 연상된다 정도가 아니라, 그 소설을 자기 나름으로 풀어본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 채널에 책을 읽고 나서 바로 요약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블리오는 비블리오잖아요. 그러니까 책인데, 책 소지? 책 읽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책 소지? 책 자체가 금지되는 어떤 시공간을 상정을 해요. 근데 SF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장르 문학이 이 문지역이 이제 추구하는 그런 거니까, 그런 거라는 요 일련의 책에서는 받았고, 읽지는 않았는데 뭔가 사자가 들어가는 또 그런 책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쓰고 있었고, 책을 이 정도 냈으면은 작가 입장에서도 반응이 와야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서울대 영문과를 나온 다음에 한예종을 가가지고 서사 창작을 공부를 하고, 극작가인가요? 그걸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뉴욕으로 갔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결혼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이제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쓰는데 좀 더 반응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이제 그 마음은 저도 잘 알고 개인적으로는 이 소설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굉장히 세일즈 포인트 저조한 걸로 봐서는 뭐 거의 읽히지 않았다. 업계 표현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책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네, 지금 제가 자꾸 이쪽을 보게 되는데 카메라는 저쪽인가요? 지금 가로로 봤거든요. 아무튼 지금 그건 감안하시고 봐주시고 혹은 들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문지역이 여기 초급 한국어를 냅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부터 이 친구가 소설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이제 말하자면 문단의 중심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민음사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근데 저는 문지역이 저를 이렇게 기억하고 이거를 보내왔다는 사실에 되게 감동했고, 요런 이제 저기 작가가 이렇게 짧은 말하자면 편지까지 써가지고 이제 보내와서 되게 기뻤고 연락을 하게 되었지만 뭐 서로 바쁘니까 만나고 이러지 못하고 뭐 제대로 통화하고 이런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문어적인 연락만 이제 주고받는데 소설을 이제 쭉 읽으니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최대한 조건화된 책 이게 마음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작가의 딜레마, 모순,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의 어떤 극단,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적어도 제가 이제 이 소설에서 본 거는 그런 거였는데, 이건 이제 뭐예요? 전형적인 그 요즘 정지돈 하면서 제가 썼던 용어인데, 유행하는 많이 쓰는 용어, 오토픽션인 거죠. 그리고 좀 전에 그 문지역의 인터뷰를 잠깐 봤는데, 여기서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허구냐라고 좀 말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문지역 작가가 뭐 원체 똑똑한 애였으니까 하는 말이 오토픽션의 핵심이 그건 거거든요. 그 비율을 잘 적절히 섞고 그걸 좀 수수께끼처럼 던지는 거예요. 어떤 게 픽션이고 어떤 게 사실일지, 어떤 게 허구고 어떤 게 사실일지를 니네들이 한번 그 뭐지 아슬아슬함을 니네들이 즐겨봐. 그게 이제 그 오토픽션의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그건 말해줄 수 없다였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저도 소설을 쓰면서 여기 둘 중에 뭐 하나였는데 여기서 어머니가 뭐야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지는 그거를 굉장히 문학적으로 잘 묘사를 했어요. 엄마가 뭐가 어떻다 증상을 길게 말하지도 않고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미국에서 통화를 하는 거였나 한국에 있는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야 여름인데 몸이 왜 이렇게 춥냐 으슬으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병증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를 보고서 이 문지혁 작가한테 문자로 혹시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이제 했었거든요. 답인즉 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오토픽션의 매력은 사실과 허구를 적절히 섞어서 그 긴장 관계를 이제 즐겨야 되거든요. 독자들이 미학적으로. 그걸 이제 작가가 잘 노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지혁이 인터뷰에서 말하는 흥미로운 대목은 이렇게 이제 책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 썼는데 10년 썼대요. 한 10년 정도 썼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소설을 그만 써야 되나 지치기도 하고 이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뭐 원체 이제 하고 싶은 일인 거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었고 지금까지 해온 일이니까 작가의 표현을 빌자면 뭐 하고 내가 쓰고 싶은 거 하면 내 맘대로 써보자 해갖고 쓴 게 이제 이건데 이게 역설적으로 반응이 온 거죠. 팔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문단에서 이 반응이 말 그대로 문단에서 반응이 온 거죠. 책이 움직이고 시장에서 책이 움직이고 문단에서 반응이 와서 개간지나 월간지 같은 데서 평단 이 내 소설을 씹어주는 게 아니니까 씹어주는 거죠. 사실 그게 좋은 건데 내 소설에 대한 평을 해주고 주요 일간지에서 주요 월간지에서 혹은 개간지에서 청탁이 들어오고 이 소설을 뭐 이번에 실겠다 하나 뭐 써달라 이런 거 아주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이 고잉 홈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뉴욕 생활하는 얘기가 주로 있는데 사실 되게 저는 재미가 별로 없게 읽었는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요거 초급 한국어, 중급 한국어는 보면은 뭐 자료들이 많아요. 이른바 자료들이. 근데 이게 저는 그다지 재미가 없었는데 오히려 이 문적 작가의 그 말씀드린 비블리온 이런 게 저는 되게 재미가 있었는데 이게 더 팔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이게 뉴욕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은 작가가 그쪽에서 이제 작가로 살고 싶은 그런 한국어 가르치는 이제 사람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 독자들한테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뉴욕이라는 공간에 대한 어떤 동경도 작용할 것 같고, 여러분 모스크바나 뭐 페테르부르크는 별로 그렇지 않나 봐요. 그리고 그 어떤 공간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독자들을 끌어들이려면 인물이 뭘 해야지 독자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뭐 커피숍 가서 커피를 마셔야 될까요? 쇼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에르미타주, 그러니까 허미터지 그런 데나 뭐 바실리 성당이나 이런 명승 고적을 돌아와야 될까요? 뭐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좋아할까요? 저는 이제 주로 다 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길거리 좀 걷고, 네, 차는 멀미가 심해서 보통 차를 타기보다는 주로 걷고, 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담배를 피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는 독자를 끌어당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생활 밀착형 소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고행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요게 반응이 좋았으니까 초급 한국어, 중급 한국어, 다음은 뭐가 돼야 돼요? 고급 한국어가 돼야 되는데, 그건 자기도 좀 뻘쭘하니까, 심화 한국어인가? 그걸로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고 독자들하고도 더 많이 만나고 또 문단에서도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자기만의 작품 세계 이제 그런 게 있는 게 중요하죠. 지금 배수아가 장편이 나왔던데 그런 식의 이제 자기만의 어떤 입지, 배수아가 아주 뭐 많이 팔리는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서사에 뭐가 있는 고의적으로 서사를 추구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입지가 중요한 것 같고, 뭐 배수아는 어지간히 팔리니까 그렇다 치지만 안 팔리면서 그런 작가가 예컨대 이장욱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찐팬인데요. 정영훈이라는 소설가 있습니다. 진짜 안 팔리고, 진짜 잘 안 읽히고, 그래도 문단에서 어느 날 상을, 그 어떤 자기적인 세계에 상을 3개인가를 한꺼번에 줬어요. 대산문학상, 동인문학상, 뭐 하나 더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 소수를 위한 문학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역은 그거보다는 더 보편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영문학적 소양이 있어요. 그 문제역이 보기 드문 책이라는 그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 이제 들어가서 보면 그 작가가 고르는 이제 작품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그 작가가 추구하는 뭐 적어도 지금 쓰고 있는 어떤 작품들의 레퍼런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웰메이드 딱 그 말이 맞는 거죠. 한편으로는 김영하가 떠오르는데 막 그렇게 떠오르는데 그런 이제 깔끔하게 어떤 완결된 그런 이제 작품 이라고 또 하기엔 이건 또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작품 중에서 사실 이게 제일 또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되게 웃긴 거는 이게 또 세일즈보다 제일 낮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저의 어떤 그 취향의 어떤 보편적이지 않음을 생각하게 됐는데, 이게 더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제 말씀드린 요건데, 약간 소재나 느낌이 비블리온하고 더 닮아 있고요. 여기에 보면 되게 방황하는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어디 좀 길게 나오는 거였는데 박인가 뭐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시쳇말로 뭐야, 오그라지는 인생인 거죠. 이제 망하는 인생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아씨 진짜 왜 이러냐 싶은 이제 그런 건데, 네, 근데 이 뒤에 작가의 말을 보면은 내 원고들이 내가 전날 밤에 혹은 뭐 전주에 내가 죽인 사람들의 시체처럼 그렇게 이제 뒹굴고 있었다고, 혹은 그렇게 보였다고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문지역 작가의 이미지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말쑥하고 너무나도 단정해 보이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슬럼프가 있을까 싶은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되게 아침형 인간으로 보이고 등등등.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고뇌가 여기 글에 이제 들어있고, 뭐 문장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더 얘기할 게 없어요. 다 좋고 다 뭐 깔끔하고 이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얘기할 거는 이 소설이 나한테 얼마나 호소력이 있고, 내가 이제 이런 부분에 이런 쪽의 소설이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재미가 있고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요즘 소설 돈이 비싸니까 이것도 14,000원 그런 거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좀 그 주목받고 있고 잘 써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얹어 가지고 이제 뭘 합니까? 제 소설을 지금 광고를 하는데, 이 바다와 사막의 이미지와 낙타는 단봉이었는데 제가 반드시 쌍봉으로 넣어달라고 이제 하고, 좀 날씬 좀 뚱뚱하게 그려져가지고 좀 많은 낙타로 해달라고 이제 해서 이 이미지인데 너무너무 안 팔려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여기에 묻어서 제가 광고를 해봅니다. 어쩌면 소설보다도 이 문지역 작가가 지금 발문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반짝이는 뜨개질. 그건 이제 그 노파를
제약벌에서는 알료나 이바노브나인데 여기서는 까테리나 이바노브나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그 노파를 이제 그 주목할 수 있는 그 대목인 것 끊을게요.